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국제과학으로 입증된 뇌 보호 효과가 가장 강력한 10가지 식품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낯설거나 비싼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한국 렌노 입맛과 식습관에 맞는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7일 식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일상 습관들이 뇌를 은밀히 손상시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밤 뇌가 가장 강력하게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수면 시간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딜런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노화연구소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남은 생애 동안 어느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인의 이름 잊기, 열쇠 어디 뒀는지 잊기, 의사 약속 기억 못하는 걸 노화의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수년간 뇌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뇌가 과학적으로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가 증명하듯 70세, 80세에도 뇌는 제대로 영양 공급받으면 재생, 회복, 심지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매일 여러분의 식탁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영상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고 알림 켜서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지식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행운의 숫자 7을 댓글로 달아 저와 소통해 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과학으로 입증된 기억 보호 효과가 가장 뚜렷한 10가지 식품을 하나씩 공유하겠습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먼저 다크 초콜릿이 뇌에 좋은 음식 목록에서 맨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콜릿이 등장하는 걸 보고 조금 놀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달콤한 초콜릿 바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건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순수 다크 초콜릿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진짜 친구예요. 왜 그렇게 단언하는 걸까요? 과학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2020년에 유럽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인데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진행한 거예요. 카카오 씨앗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화합물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화합물 그룹은 작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뇌의 구석구석까지 더 쉽게 순환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혈액이 뇌에 더 많이 도달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게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순수 카카오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걸 보여줬어요. 과학자들은 카카오의 플라바놀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고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의 영양 전문가들의 권장대로 매일 20에서 30g 정도의 고품질 다크 초콜릿을 즐기기만 하면 이 멋진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양은 일반 초콜릿 바의 작은 티에서 3족각에 해당해요. 맛을 즐기면서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걱정 없이 딱 적당해요. 하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한 가지를 주의드려야 해요. 다크 초콜릿을 살 때 포장지의 성분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이고 설탕이 적은 제품을 우선으로 해야 해요. 고급 다크 초콜릿은 특유의 가벼운 쓴맛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순수 카카오에 세련된 향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음식 유형은 커피예요. 거의 매일 아침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음료인데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커피는 오랫동안 우리를 깨우고 집중하게 해주는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커피 한 잔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군단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적어요. 이 물질들은 경비병처럼 작동해서 여러분의 뇌세포를 자유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밤낮 없이 보호해요. 여러분은 자유라디칼을 파괴자처럼 상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죠. 커피에서 충분한 항산화제를 얻으면 이 파괴자들이 무력화되어 여러분의 뇌가 안전하게 보호돼요. 미국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13년 동안 40만 명 이상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매일 2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질환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럽 심장학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이 적당한 양의 커피가 심장 건강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 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순수 형태로 마시거나 약간의 신선한 우유만 추가하세요. 너무 많은 설탕, 크림 또는 단 시럽을 넣으면 커피의 건강 보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심지어 혈당과 체중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상적인 양은 매일 2에서 3잔의 커피로 커피의 자연 자극제 약 300에서 400mg에 해당해요. 여러분은 아침이나 오후 초에 마시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피에서 수면에 영향을 주지 마세요. 혈압이나 심장 문제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커피 양을 조정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음식 종류, 심황은 뇌의 염증과 노화 과정을 조용히 막아주며 일상 식사에서 매우 익숙한 향신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인도 사람들이 세계에서 기억력 저하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편인지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들이 매일 식사에 심황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노란 심황이 뇌를 보호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심황의 특유한 노란색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가장 귀중한 성분이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이 화합물이 뇌 보호 장벽을 통과해 내부 염증을 직접 줄인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뇌의 만성염증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염증이 통제되면 인지노화 과정도 상당히 늦춰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심황만 단순히 먹으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영양소만 흡수해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서 이걸 극복할 멋진 방법을 밝혔어요. 심황을 후추와 약간의 식용유와 섞어 가열하면 흡수율이 2000%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일상 식사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커리예요. 커리에는 이미 심황, 후추, 식용유가 들어가고 높은 온도로 익히니 몸이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모든 조건을 충족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1, 2번 뜨거운 밥과 함께 커리를 즐기기만 하면 뇌에 엄청난 이점을 줄 수 있어요. 좋은 품질의 커리 가루를 선택하거나 신선한 심황으로 직접 만들어 영양소 함량을 최고로 유지하세요. 목록을 이어가며 네 번째 음식 종류에 왔어요. 따뜻하고 맛있는 녹차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시작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즐기는 그 녹차 한 잔이 사실 자연이 준 최고의 뇌 보약이에요.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엄격한 과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녹차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 그룹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은 특별히 뇌 보호 장벽을 넘어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 뇌에 쌓이는 비정상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해줘요.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수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13,0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녹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비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더 흥미로운 건 녹차에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뇌를 이완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뇌에서 알파파를 생산하도록 자극해요. 이건 우리가 고요하고 집중하면서도 편안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예요. 그래서 녹차를 마시면 깨어있으면서도 평안하고 명쾌한 느낌을 주고
가끔 커피가 일으키는 불안감과는 아주 달라요. 하지만 녹차의 이점을 최대화하려면 끓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물 온도는 70, 80도 정도로 하시고 절대 100도 끓는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차의 귀중한 화합물 대부분을 파괴해요. 우려내는 시간도 2, 3분으로만 하세요. 너무 오래 우려내면 쓴맛이 생기고 유익한 성분이 줄어요. 매일 2, 3잔의 가벼운 녹차를 즐기세요. 커피를 즐기는 습관이 있으시면 둘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녹차로 가볍게 깨어 있으면서 수면에 영향을 주지 마세요. 이건 전 세계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뇌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식품 종류 5번째로 우리는 브로콜리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식품은 신체의 자연적인 노화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보호군처럼 항상 대기하며 해로운 요인을 물리치고 세포의 손상을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군대는 점점 피곤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채소 하나를 통해 이 시스템을 깨우고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브로콜리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서 브로콜리가 세포 내 보호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한 점은 이 화합물이 뇌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대신 신체의 기존 자위 메커니즘을 깨운다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세포는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해로운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며 손상을 스스로 복구해요. 덕분에 뇌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받아요. 또 다른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밝혔어요. 이는 정말 고무적인 발견이에요. 조리법에 대해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공유할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썰어요. 물을 끓여서 2, 3분 정도 데쳐요. 색이 더 진하고 선명해지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담가 바삭함을 유지해요. 마늘 다진 것과 함께 볶아서 맛과 건강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늘이 뇌에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간을 맞춰요. 이건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요리인데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주어요. 브로콜리를 식단에 적어도 주 2, 3회 포함시키는 걸 추천해요. 이 채소가 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요. 다음으로 식품 종류 6번째, 우리는 계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음식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매일 뇌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식품 중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기억력에 놀라운 이점을 주는 게 있다는 걸 아세요? 바로 냉장고에 거의 모든 집에 있는 소박한 계란이에요. 노른자에는 뇌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 영양소는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원료 역할을 해요. 특히 기억과 학습 과정과 관련된 신호예요. 쉽게 말하면 뇌가 기억 공장이라면 이 영양소는 공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예요. 동핀란드 대학교에서 수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수천 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계란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기억과 정보 처리 능력이 더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주목할 점은 노른자가 자연에서 이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비싼 식품보다 우월해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매일 계란 하나를 먹는 게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실제로 계란이 뇌와 전체 건강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매우 크아요. 제 조언은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 둘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취향에 따라 삶거나 찌거나 기름 적게 써서 부쳐 먹어요. 계란이 포함된 아침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조용히 기억력을 키우고 보호해줘요. 이는 뇌 건강에 작은 투자지만 큰 가치를 가져다 줘요. 제7 음식 종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자연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채소와 과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뇌 노화 과정을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색상이 더 진하고 화려할수록 보통 더 많은 귀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들이 바로 자연이 우리 뇌 건강에 선사하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왜 블루베리가 그렇게 진한 자주빛 푸른색을 띠는지 아시나요? 그건 과학자들이 식물 색소라고 부르는 자연 색소 덕분이에요. 바로 이 색소들이 우리 신경세포를 해로운 자유 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전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한겸증 효과를 발휘하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더 부드럽게 전달하도록 도와줘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16천 명 이상의 노인 여성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결론이 나왔어요. 베리류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어요. 연구자들은 베리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뇌 노화 과정을 최대 2년 반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뇌 보호 외에도 베리류 과일은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에게 또 다른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줘요. 풍부한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 탄력을 만드는 단백질층을 보호해서 피부를 탱탱하고 젊게 유지해줘요. 이렇게 하나의 음식으로 뇌를 돌보고 피부를 내부에서 가꿀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블루베리 한 줌 정도나 딸기 5절 몇 개를 먹을 것을 추천해요. 식사 후 디저트로 직접 먹거나 아침에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넣어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과일 처리 아니면 냉동 베리류를 사용해도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하니 괜찮아요. 이는 작은 투자지만 여러분의 장기 건강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제8 음식 종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두는 뇌가 나이와 맞서 싸울 충분한 내공을 갖추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예요. 자연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호두를 반으로 쪼개면 사람 뇌 모양과 똑같이 생겼다는 걸요. 옛사람들이 먹는 대로 보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현대 과학이 그 말을 완전히 입증했어요. 호두는 견과류의 왕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영양소를 자랑해요. 그 단단한 껍질 안에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 물질, 건강한 지방, 천연 섬유질이 가득한 보물창고예요. 이 모든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뇌를 영양 공급하고 보호하는 완벽한 공식을 만들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행된 주목할 만한 연구에서 수천 명의 성인들의 식습관과 인지 능력을 수년간 추적했어요. 결과적으로 호두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점수가 현저히 높았어요. 특히 중년과 노년 그룹에서 이 차이가 더 두드러졌어요. 연구자들은 매일 45g의 호두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중간 크기 4도계에 해당하는데 뇌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온다고 결론 지었어요. 멋진 점은 호두를 일상 식사에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껍질 벗긴 호두 몇 개를 뜨거운 오트밀죽에 뿌려 먹을 수 있어요. 오후에 과자 대신 호두 몇 개를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요구르트에 뿌려 맛과 영양을 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환자들에게 호두를 매일 동반자처럼 여기라고 자주 조언해요. 많이 먹을 필요 없고 복잡하게 요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규칙적으로 꾸준히요. 책상이나 티테이블에 작은 호두병을 준비해두면 매일 뇌를 돌보라는 부드러운 알림이 될 거예요. 건강에 좋은 음식 목록을 이어가다 보니 9번째 음식은 바로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거 같은 심해 생선으로 이들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건조 중량의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뇌가 직접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신경세포를 둘러싼 막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뇌세포막을 외부 보호 껍질처럼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세포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며 신호를 원활하게 전달합니다. 이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느려지며 이것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실시한 장기 연구로 900명 이상의 노인을 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중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저하 위험이 47%나 낮았습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로 심해 생선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뇌 건강에 확실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심해 생선을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 식단에 포함시키라고 권합니다. 해산물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고등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수입 연어나 통조림 정어리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구우거나 약불에 끓이는 것을 특별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고온이 생선의 귀중한 지방을 대부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무와 함께 끓인 고등어 국 한 그릇이나 소금으로 간단히 구운 연어 한 조각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여러분의 뇌에 주는 훌륭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뇌 보호에 매우 좋은 10가지 음식 목록의 챔피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녹색 잎채소로, 특히 짙은 녹색 채소들이 소화와 기억력 개선에 특별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시장부터 대형 슈퍼마켓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의 10년 장기 연구로 거의 1000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매일 녹색 잎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드물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약 11년 젊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녹색 채소를 먹는 간단한 습관으로 우리의 정신을 10년 이상 더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잎채소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금치, 케일, 공심채, 청경채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는 자연이 뇌에 주는 완벽한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비타민 K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엽산이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지원하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해로운 자유 라디칼을 중화합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여 여러분의 뇌의 전면적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녹색 채소를 각 식사의 주인공으로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부수적인 반찬이나 장식물이 아니라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 먹으면 영양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작은 팁은 냉동 채소를 미리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러 연구에서 수확 직후 냉동된 채소는 거의 모든 영양소를 유지하며 때로는 시장에 며칠 놓인 신선 채소보다 더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식사에 녹색 채소가 충분한가? 이 가장 간단한 질문이 우리 뇌 건강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까지 오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음식을 아는 건 한 가지고 매일 제대로 먹는 건 또 다른 일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한국의 노인들의 생활 습관에 맞는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7일 샘플 식단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7일 식단은 딱딱한 틀이 아니라 가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지침 프레임이에요. 매일 채소, 건강한 단백질, 좋은 지방, 적당한 탄수화물 4가지 주요 그룹을 충분히 포함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작은 현미밥 한 그릇, 계란 하나, 덜 짠 김치와 삶은 채소를 시작으로 하루를 열 수 있어요. 점심으로는 바다 생선과 물을 끓인 국,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살짝 볶은 한 접시를 더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가벼운 죽처럼 소화가 쉬운 요리를 우선으로 호두와 함께 끓인 오트밀 죽이나 찐 생선과 찐 채소를 먹어요. 이런 친숙한 선택만으로도 여러분은 매일 식사의 대부분의 황금 음식을 뇌에 넣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끼에 모든 좋은 음식을 다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뇌는 영양을 점점 쌓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병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요. 매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병이 언제 가득 찼는지 모르게 돼요. 이게 바로 주간 식단이 몇 끼 특별한 식사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예요.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주간 식단을 유지하는 노인들, 즉 생선, 계란, 채소, 베리 과일, 견과류를 번갈아 먹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잠을 자고 정신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이건 영양이 뇌를 키울 뿐만 아니라
전체 신경계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줘요. 많은 여러분이 비용과 준비 시간에 대해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식단은 전혀 비싸지 않아요. 바다 생선은 제철 신선한 거나 좋은 품질의 통조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채소는 연중 각 시기에 맞는 지역산을 선택하면 돼요. 견과류는 매일 소량만 사용해요.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심지어 이 식단을 적용한 많은 가정에서 가공식품과 고톱 음식을 덜 사게 돼서 식비가 줄었다고 느껴요. 주간 식단의 또 다른 큰 이점은 식사 때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뭐 좋은 걸 먹을까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미리 준비한 계획을 보면 돼요. 이건 특히 노인들에게 유익해요. 단기 기억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작은 선택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뇌가 더 쉬게 해주는 데 기여해요. 그래서 7일 식단은 단순한 음식 목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방금 들은 과학 지식을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다리예요. 지식이 습관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짜 가치를 발휘해요. 그리고 습관이 형성되면 뇌는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보호받아요. 복잡하거나 비싼 조치 없이요.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께 뇌를 더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더 자세히 공유할게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는 게 아주 중요하지만 뇌에 해를 끼치는 걸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먹으면 뇌를 영양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습관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기억력을 훨씬 더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설탕과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많은 연구에서 하루 동안 혈당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집중력과 단기 기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케이크, 탄산음료,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뇌가 가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피곤함을 느끼고 머리가 둔해지며 쉽게 잊어버리고 졸리기 쉽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상태는 뇌 혈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경계의 안정성을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매일 습관이 되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호주와 미국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면 기억과 판단력과 관련된 일부 뇌 영역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위험한 점은 이 감소가 천천히 일어나서 초기 단계에서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술이 그 과정을 촉진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먹는 것 외에 요즘 매우 흔하지만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은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뇌는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청소와 회복 과정을 수행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생물학적 폐기물이 깊은 잠 동안 점차 배출됩니다. 자주 늦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중단됩니다. 유럽의 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노인들은 충분하고 규칙적으로 자는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더 빨리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즉시 일어나지 않고 모래알처럼 서서히 쌓입니다. 네 번째로 운동이 적은 것도 뇌를 빠르게 게으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몸이 적게 움직이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며 신경 연결이 점차 덜 유연해집니다. 북미의 많은 연구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습관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인지 감소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반사 능력과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로 뇌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교류를 좁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꺼리고 대화를 적게 하며 공동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는 언어, 감정, 상호작용 처리에서 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 선진국 연구에서 노인들의 장기적인 고독은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교류는 뇌를 위한 운동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대화하고 듣고 반응할 때 뇌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운동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도 뇌의 수문적입니다. 불안, 압력, 슬픔이 장기간 지속되면 몸이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고 신경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기억력, 집중력, 정보 처리 능력이 모두 감소합니다. 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잊어버리고 쉽게 혼란스러워하며 머리가 예전처럼 맑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갑작스럽고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매일 단 것을 먹었다면 천천히 줄이세요. 자주 늦게 잔다면 매주 15에서 20분 일찍 자는 것을 시도하세요. 운동이 적다면 집 주위에서 짧은 산책으로 시작하세요. 뇌는 짧은 시간의 강한 변화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변화를 좋아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매일 피하는 것들과 매일 올바르게 하는 것들이 결합되어 수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매일 뇌를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노인들의 체력에 적합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따라오세요.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뇌에게는 그게 아주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면 뇌는 가장 강력하게 스스로 청소하고 수리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시작해요. 이건 세계 여러 선진국 과학자들이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장기 연구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증명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에요. 실제로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잠들기 어렵고 어떤 분은 한밤중에 깨서 오랫동안 뒤척이고 어떤 분은 일찍 잠들지만 중간에 깨서 아침에 머리가 피곤해 느껴져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기억력이 은밀하게 점점 줄어요. 서구 여러 나라 연구에서 성인들이 여러 해 동안 매일 밤 평균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에서 8시간 잠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훨씬 높다고 밝혔어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수면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뇌는 규칙성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재설정되어 점점 잠잘 시간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졸려오고 약이나 다른 도움 없이도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수면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침실은 충분히 어두워야 하고 시원하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야 해요. 강한 빛, 큰 소음이나 핸드폰, TV 화면은 뇌가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저는 보통 잠자기 30에서 60분 전에 전자기기를 끄라고 조언해요. 이 시간에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깊게 숨을 쉬며 몸이 뇌에게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요. 세 번째로 영양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기름기 많고 매운 거나 너무 단 음식을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 시스템이 열심히 일하게 해서 뇌가 깊은 잠에 들기 위한 조용한 상태를 방해해요. 대신 적당한 밥, 채소, 찐 생선이나 맑은 국으로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져요. 유럽 일부 연구에서 잠자기 전에 바나나, 따뜻한 우유, 오트밀 또는 약간의 견과류처럼 수면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소량 섭취하면 뇌가 더 잘 이완된다고 해요. 네 번째로 낮에 운동하는 것도 밤 수면에 아주 좋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낮에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하거나 집안일을 적당히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저녁이 되면 졸음이 더 뚜렷하게 오고 잠도 더 깊어요.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그때 심박수와 신경계가 흥분 상태라서 짧은 시간에 다시 이완되기 어려워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건 잠자기 전 마음가짐이에요.
머릿속에 걱정이나 긴장된 생각이 너무 많으면 뇌가 깊은 잠에 들 수 없어요. 이 나이에는 많은 분들이 자녀, 재정, 건강이나 가족 일로 여전히 신경 쓰이실 거예요. 하지만 침대에 누울 때 그런 생각들을 잠시 미뤄두세요. 숨결에 집중하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숨 리듬을 세거나 가볍고 긍정적인 걸 생각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신경계를 깨어 있는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점점 바꿔줘요. 식단은 기반이지만 절대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건강은 전체적인 시스템이에요. 매주 최소 150분 중강도 유산소 운동처럼 빠르게 걷기, 수영 할 수 있고 신경 영양 인자를 촉진할 수 있어요. 깊은 수면은 뇌가 대사 폐기물을 처리하는 황금 시간이고 7, 10시간 고품질 수면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우고 책 읽기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계속 형성해서 인지 예비력을 쌓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엄격히 관리하세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인지 저하를 가속화해요. 그리고 위에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영상 지식이 여러분이나 부모님, 조부모님께 가치가 있다면 잠시 좋아요 누르고 행운의 숫자 7 댓글 남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상 공유해 주세요.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삶의 매 순간 정신이 맑게 유지되길 바래요. 안녕히 가세요.